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인 것들은 거의 다 했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이 많이 안 쓰시는 것들, 안전 이쪽 분야에서 설문 분석에 있어서 많이 안 쓰지만, 통계 분석에서는, 챕터에도 분명히 들어가 있고, 이런 거 있구나를 좀 아시면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몇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 개념만 일단 설명을 했어요. 간단히 정리를 했고요. SPSS 이제 어떤 책이든지 간에 이제 뒷단에 보시면 이제 있는 파트들이에요. 요인 분석, 우리가 저번 주에 요인 분석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군집 분석, 판별 분석,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컨셉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저번에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할 때 군집 분석 같은 거는 좀 해봤던 것 같은데, 이제 판별 분석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단 판별 분석을 한번 보죠.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판별 분석. 그러니까 판별은 뭐예요? 판별한다. 이게 암컷이냐, 수컷이냐처럼 이게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뭔가 구분하는 거죠.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판별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내용을 보면 등간 척도, 그러니까 비율 척도, 다시 말해서 어떤 수치화된 우리가 이제 양적 데이터의 어떤 변수들에서 의해서 측정된 독립 변수를 이용하여 명목 척도로 측정된 종속 변수를 분류하는 방법이래요. 말이 어떤가요? 어렵죠? 자, 이제 이런 거지.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 지수, 당뇨 지수, 예를 들면 무슨 지수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넣어서 땅 때리면 이 사람은 고위험군. 이 사람에 딱 넣었어. 땅 치면 이 사람은 중위험군. 판별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조금 응용하면 이런 논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장이 있어요. 이 현장에 어떤 등급을 매기거나 이러면 분명히 지수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그 지수들을 다 집어넣고 봤더니 이 현장은 A 등급이야. 이 현장은 B 등급이야. 이 현장은 C 등급이야. 또 해서 그런 데이터가 쫙 있어요. 예를 들면 한 100건의 데이터가 있다고 치자 이거지.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쫙 돌리면 뭐가 나오냐면 이 개수값들이 나와요. 그럼 이제 신규 현장이 딱 생겼어. 그럼 그 신규 현장의 그 독립 변수들의 값을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얘는 곧 사고가 날 곳 이렇게 딱 그냥 나와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회계식도 뭐라 그랬어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으면 독립 변수들을 딱 집어넣으면 예측값 Y값을 딱 주잖아요. 이제 그런 컨셉인데 이런 판별 분석, 군집,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같은 개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유로 사용하면 되게 활용도가 좀 있을 분석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응용하실지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데이터들은 인터넷에 판별 분석, 책에도 통계 분석에서 판별 분석 있는 책들 도서관에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정형화돼 있어요. 쉬운 거는 막 응용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이미 정형화해 놨어요. 쓰기만 하면 돼요. 결과값도 딱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 결과도 쉽게 이렇게 하게끔 이미 책으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어디다 쓸 건지 우리 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보니까 그런 용도예요. 그래서 책에 보니까 회귀 분석하고 분산 분석과의 차이가 있어요. 회귀 분석은 아시죠? 회귀 분석은 뭐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둘 다 수치화된 데이터여야 돼요. 예를 들면 연도와
우리 그때 전력 그 수요량, 그죠? 이런 것처럼 둘 다 양적 데이터, 수치화된 데이터인데 분산 분석은 종속 변수는 수치화된 됐는데 독립 변수가 카테고리칼 데이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분산 분석은 이거예요. A 등급, 그러니까 A, B, C, 예를 들면 그러니까 압력이라고 보면 압력이 뭐 15, 20, 25일 때 수치 값들이 뭐 120에, 121에, 132에, 뭐 125에, 뭐 127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 수준별로 평균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분석하는 게 분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독립 변수죠. 압력을 뭘로 잡아냐에 따라서 결과값들이 어떻게 되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뭐예요? 카테고리칼 데이터라는 거죠. 얘들은 수치화된 데이터라는 거죠. 이럴 때 쓰는 분석이 분산 분석이고, 회귀 분석은 얘도 수치화된 데이터고 얘도 수치화된 데이터에 이렇게 돼 있는 게 회귀 분석이고, 판별 분석은 뭐라고요? 종속 변수는 카테고리칼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근데 독립 변수가 메트릭 데이터예요. 수치 데이터인 거예요. 아까처럼 혈압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통점은 뭐냐면 종속 변수는 하나예요. 수치든 예를 들면 뭐 카테고리칼이든 하나고 독립 변수는 여러 개예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어떤 연구원이 초등학생들의 키하고 허리 둘레 몸무게를 측정한 데이터를 쫙 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여성은 어떤 여학생은 94에 64에 35, 어떤 남학생은 103에 67에 42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쫙 있어요. 그리고 이 판별 분석을 싹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에 딱 갖다 놓고 성별 안 물어보고 너 키 얼마야? 몸무게 얼마야? 허리 둘레 얼마야? 탁 치는 순간 아, 이 사람은 남성입니다. 아, 이 사람은 여성입니다를 그냥 만들어준다고. 이해되시나요? 어떻게 머릿속에 상상이 돼야 돼요. 이걸 어떻게 응용할까? 이제 이런 게 통계적으로 더 발전한 게 요즘에 이제 그거예요. 얼굴 인식. 카메라를 딱 찍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미간하고 다 딱 찍고, 아, 이 사람은 연령대가 몇일 겁니다. 이렇게 딱 떠야 되니까, 그냥. 요즘은 이제 뭐, 그런,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그런 정보들을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기법들을 통계적으로 더 발전한 노직들이 계속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의 유형이라는 거죠.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업체 그러니까 진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인증을 주거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응용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카테고리로 분류할 때.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책에 다 있어요. 이건 데이터만, 이런 형태의 데이터만 있잖아요. 누르면 얘가 알아서 탁탁탁 분류해서 개수값을 딱 줘요. 좀 이따 이제 이거보다 더 많이 쓰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군집 분석,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요. 자, 얘는 대상들 간의인데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해서 유사성이 높은 대상들을 집단으로 묶어줌으로써 집단별 특성을 연구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 방법이래요. 자, 군집이라는 게 뭐냐면 묶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그 통계적인 분산이나 이런 걸로 묶는 것보다는 결과값, 여기 그런 얘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결과값에 의해서 묶어줘요. 특징은 요인 분석처럼 의미가 없는 변수를 제거하는 메커니즘이 없고 선정된 변수가 동일한 비중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변수를 잘못 선정하거나 이제 그러면
엉뚱한 결과, 잘못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뭐다? 클러스터, 묶는 거라, 묶어요. 쫙 펼쳐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묶는다? 비슷한 놈들끼리 이렇게 묶는다는 거죠. 요인 분석하고 약간 비슷하죠? 요인도 뭐예요? 변수가 쫙 있었는데 분산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묶었었잖아요. 요인, 한 10가지 변수를 두세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묶는 것처럼 군집 분석도 그런 변수들을 묶어서 표현을 해줘요. 내가. 그래서 이런 거죠. 설문에 자, 본인이 선택한 호텔을 묵었는데 호텔에 묵었을 때 요런 변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 이거지. 내가 뭐 신라 호텔에 묵었어요. 자, 인적 서비스 어땠어요? 아, 5점. 편리한 위치는 어땠어요? 뭐 7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죠. 쭉 평가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럼 변수가 몇 개예요? 인적 서비스, 위치, 식음료 품질, 시설 분위기, 이미지, 그 다음에 음료, 좋은 음료 제공, 명성, 뭐 양질의 이런 것처럼 변수들이 쫙 있겠죠. 그리고 얘를 확 돌리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이렇게 묶여요.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인단 말이죠. 얘들이. 그런 분석이 뭐냐면 군집 분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같은 그러면 이렇게 세 개가 묶였다. 그러면 아 얘들은 같은 카테고리라고 본다 이거죠. 이렇게 변수는 이해되시나요? 그게 군집 분석이에요. 군집 분석. 요인 분석 똑같은 거 아닌가? 얘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얘는 그냥 묶는 걸로 끝나요. 묶는 걸로. 그리고 묶는 방법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걸 묶여지는 과정을 뭐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사다리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우리 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분석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때 했던 설문 코딩지가 있죠. 여기서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요거 한번 볼게요. 운영에 7가지 문항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지났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면 교육 시스템에 이렇게 7개 문항이 있었어요. 계획, 매뉴얼 작성, 강사, 장소, 그 다음에 뭐 이력 관리, 뭐 평가 등록, 인사 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어땠냐라고 답을 한 게 만약 7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한번 500개 데이터를 가지고 판별 분석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 몇 개? 7개에 대해서 5점 척도로 체크를 했어요. 그럼 분석에 가면 분류 분석이라고 있어요. 분류 분석 있죠? 이게 분류 분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카테고리 형태로 나누는 것들이에요. 판별 분석, 뭐 군집 분석 이제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대표적인 여기 보면 판별 분석도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군집 분석도 있고요. 군집 분석 한번 계층적 군집 분석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요 7개 데이터를 선택을 해서 변수에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수평을 변수로 케이스가 아니라 변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량을
뭐 그렇게 우리는 카테고리 형태로만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만약 군집 수를 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개다 그러면 그 최소 1개에서 뭐 3개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어요. 여튼간 지정하지 놔둬 볼게요. 놔두면 어떻게 묶이나 한번 보죠. 계속. 그 다음에 도표는 이제 덴드로그램이라고 하는 걸 체크를 이렇게 해요. 확인. 방법은 뭐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게 제곱 뉴클레디안 방법, 이렇게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요거를 세팅,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방법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가 거리에 의해서 묶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500 몇 개 중에 몇 개는 이제 몇 개 쓸 수 있고 하나는 이제 설문이 안 된 것 같아요. 하나가 미스가 나서. 그러니까 요게 뭐 거리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이 변수하고 이 변수의 거리. 아까 그 뉴클레디안 방법에 의해서 어디는 가깝고 두 변수는 가깝고 두 변수는 멀고를 나타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스텝이에요. 스텝. 요게 첫 번째 스테이지에 1과 2가 가깝다. 두 번째는 6과 7이 가깝다. 세 번째는 1과 3이 가깝다. 1과 4가 가깝다. 5와 6이 가깝다. 1과 5가 가깝다. 이런 식으로 얘가 계산을 막 해요.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덴드로그램이에요. 자, 1, 2, 3, 4 이렇게 가깝고요. 얘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순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제일 먼저 한 게 1, 2 요게 지금 제일 가깝대요. 이 두 변수가 제일 가깝대. 응답한 결과값으로. 그리고 그 다음이 요게 6, 7 그 다음에 1과 3 이런 식으로 가까워요. 그러면 이제 큰 덩어리로 보면 요렇게가 한 덩어리고 요렇게가 한 덩어리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 한 덩어리 요렇게 6, 7이 한 덩어리 5가 별도로 하나. 그러니까 변수들 간에 가까운 거를 이렇게 다이어그램 형태로 표시를 한 거예요. 군집 분석을 하면 이게 최종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는 없나? 카테고리 체크를 안 했나? 도표. 방법. 아이고. 에? 하나가 안 떴는데? 멤버십. 이렇게 떴어요? 통계량 3개로 한번 해볼게요. 안 해도 될 것 같아. 도표, 덴드로그램, 방법, 뭐 하나가 더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지? 잠깐만요. 싱글 솔루션, 클러스터 멤버. 단일해법, 이걸 한번 해볼게요. 소속 군집을
단일해법에서 내가 한 세 개 그룹으로 묶겠다라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도표도 세 개 됐죠? 위에서 세 개 방법 유클레디안 방법 썼죠? 더블 오케이. 그래서 확인. 이렇게 이게 하나 떠야 되거든요. 클러스터 멤버십이라 그래서 자 1, 2, 3, 4가 1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5, 6이 5가 2그룹이고 6, 7이 3그룹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1, 2, 3, 4가 1그룹 5가 단독이고요. 6, 7이 3, 4에 3 그러니까 세 번째 그룹이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그 코딩지를 한번 보면 보죠. 1, 2, 3, 4 계획, 매뉴얼, 강사 그 다음에 교육 장소 그죠? 요게 한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력 관리는 별도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평가, 인사고가 요게 그룹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제 뭐 계획으로 한 건 아니지만 1번부터 4번은 가만히 보면 뭐에 가까우냐면 교육을 위한 어떤 방법, 환경 이런 거에 가까운 거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력 관리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또 다른 카테고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두 개는 어떤 평가에 대한 카테고리인 거죠. 그걸 내가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설문을 가지고 그냥 제일 응답자들이 가깝다고 느끼는 놈을 묶었더니 마치 우리가 묶은 것과 같은 형태로 나온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냥 질문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응답된 결과만 가지고 분류를 쫙 해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를 하나로 보고 요걸 보고 이렇게 보는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어떤 그 논문을 쓰거나 뭐 할 때는 요게 중요하다. 요게 하나로 보고 서술을 해 나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냥 그 목적인 거예요. 이 군집 분석은 변수들이 되게 많은데 너무 많은 걸 계속 핸들링 한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근데 걔들은 묶어볼까? 묶었더니 묶이더라는 거죠. 아까 이제 서비스도 이런 거죠. 얘도 그냥 되게 많은데 고객들이 느끼는 변수들이 되게 많은데 그럼 묶어볼까? 라고 묶어봤더니 쟤들이 예를 들면 뭐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묶으면 얘가 묶여요. 예를 들면 얘는 뭐 서비스 쪽, 예를 들면 뭐 어떤 환경 쪽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뭔가 이런 논문으로 체계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게 요소가 된다는 거죠, 걔들이. 예. 그럴 때 쓰는 분석 중에 하나가 군집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이번 시간에 깊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이런 게 있으니 이건 혹시 그런 분석을 알았는데 논문에 그런 걸 혹시 써볼까? 하면은 충분히 많은 교재와 많은 인터넷 자료가 있기 때문에 금방 적용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한번 활용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슷한데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인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재광님은 들어보셨죠? 네. 그때 참고 자료로 논문 쓰실 때 참고 자료로 이렇게 준 거에 보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걸 썼더라고요. 그분이. 나도 사실은 명칭만 들어봤지 어떻게 분석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책을 보고 가만히 보니까 회귀 분석은 회귀 분석인데 아웃풋이 종속 변수가 두 개예요. 딱 두 개. 그러니까 0, 1. 그러니까 더 많이 0, 1, 2, 3, 4 이런 식으로 더 많아지면 아까 우리 판별 분석하고 비슷한 느낌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이항 로지스틱 회귀도 있고요. 다항 로지스틱 회귀도 있어요. 그러니까 로지스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얘는 뭐다? 그것도
최근도 아닌 58년에 콕스라는 사람이 제안한 모델이래요. 교수님이겠죠. 그래가지고 독립변수의 선형 결합을 이용해서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통계 기법이다.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입력 데이터를 딱 줬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로 나누는지를 분석하는 기법이래요. 뭐랑 비슷해요? 오늘 한 거 중에? 네, 판별하고 거의 유사하죠. 판별 분석하고 로지스트 회귀는 어떻다? 같은 그룹이에요.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카테고리 형태로 이렇게 분류하려고 할 때 쓰는 게 결국 회귀 분석인데 로지스틱 회귀다 이거죠. 그래서 주로 로지스틱 회귀는 의료, 통신, 데이터 마이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분류 및 예측을 위한 모델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대요. 아까 똑같아요. 예를 들면 개인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지금 모든 그 신체 치수가 어떤데 이 사람이 뭐 상중하로 나누든가 뭐 이렇게 고유형군 이렇게 나눌 때 쓴다는 거죠. 나눌 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걸 했는데 사망했는지 안 했는지도 가지고 이 사람이 얘는 곧 사망, 얘는 뭐 생존 이런 식으로도 분류를 한다 이거죠. 그 의료 쪽에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이런 컨셉이에요. 자, 로지스틱 회귀를 제가 한번 간단히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볼까요? 자, 데이터가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이제 임의로 결과값을 한번 제로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결과를. 자,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면 이거 평균을 한번 내볼게요. 평균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좀 줄여 볼게요. 자, 평균을 내면 아니, 굳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한번 로지스틱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를 한번 아셔보시라 이거죠. 자, 평균을 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로원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한번 해볼 거냐면 만약 이 평균값이 3 이상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3 이상이니까 1이겠죠. 그리고 나서 얘를 따닥 쳤어요. 그러면 500개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거는 1, 어떤 건 0 이런 식으로 분류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 얘들은 뭐예요? 독립변수죠. 얘는 종속변수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나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참 앞으로 그러면 누군가가 설문을 했어요. 누군가 설문을 뭐라고 땅땅땅땅땅땅 쳤을 때 제로가 되냐 1이 되냐죠. 이미 이거는 이 결과를 내가 임의로 만든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결과값이 요런 변수들, 이게 뭐 아까 그 신체 치수라고 하면 이게 만약 교육의 뭐 아니 신체 치수로 그 판정 기준이 0원이라고 하면 이 결과값인데 정확히 매칭은 안 되겠죠. 지금 우리는 정확하게 매칭되도록 설계한 거고 왜 그런 설문이 없으니까. 이해되나요? 설문에 보면 만들어 보죠. 교육 운영 시스템인데 자, 이렇게 설문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의 그 결과값이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두 개를 응답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설문을.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는 막 체크하고 만족, 막 체크하고 불만족, 막 체크하고 만족 이렇게 분류될 거 아니에요. 500명이.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 이제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만든 거라고요. 그냥. 그래서 설문에는 이게 있어야죠. 만족도를 교육 이게
만족 여부가 1에서 5점이 아니라 그냥 만족했냐 불만족했냐 이 두 개만. 이해되시죠? 그렇게 한 게 이렇게 돼 있다 이거지.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7개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값도 넣어야지. 여기 아까 요거를 이제 그런 설문을 받은 게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죠? 변수가 제로 원인 숫자 관계없고요. 제로 원이에요. 그러면 분석에 회귀 분석에 가면 2분형 로지스틱이라고 있어요. 2분형 로지스틱. 두 개라 이거지. 제로 원. 이게 로지스틱 회귀예요. 눌러요. 종속 변수는 뭐가 들어와요? 맨 마지막 제로 원 들어오고 나머지 7개는 어디로 와요? 독립 변수로 오겠죠. 이 독립 변수가 수치화된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시설이 있냐 없냐 이렇게도 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시설의 만족도를 얘기했지만 시설 전문 강의 시설이 있어요? 없어요도 올 수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또 시설이 뭐 작냐 중간이냐 크냐 이렇게도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범주형에 어떤 데이터가 범주형인지를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독립 변수가 되게 많은데 전부 다 수치화된 게 아니라 카테고리형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걔는 거기다가 넣어주라 이거죠. 근데 일단은 다 수치화된 걸로 일단 보고, 그리고 저장 뭐 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옵션 뭐 없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안 써봐서. 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모르는 저도 하는데 넣고 했어요. 확인 눌러볼게요. 딱 누르면 얘가 로지스틱 회귀가 쫙 돌아요. 얘가 그래서 각 결과마다 한데 이게 지금 제가 임의로 3점 이상으로 맞는 거기 때문에 거의 100%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게 퍼센트가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그리고 시그니피컨트도 굉장히 해서 그러니까 좋게 나왔을 거고요. 해서 나왔을 거고요. 나와서 우도비도 되게 좋게 나오고 해서 자 보면 요게 회귀식이에요. 회귀식이 어떻게 된 거냐면 y는 마이너스 648점 얼마 플러스 30.866 곱하기 x1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회귀식인 거예요, 걔가. 이해되시나요? 회귀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무슨 식도 되냐면 예측식도 되는 거예요. 자, 너 설문해봐 라고 해서 1번부터 7번 설문을 쫙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결과값이 얘는 만족한다, 만족 안 한다가 바로 나와버려요. 이 식에다 넣으면.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엑셀에서 자 이게 아까 개수가 얼마? 30.866 그 다음에 하나가 30.055 하나가 30.481 29.790 874 30.414 상가인가요? 그 다음에 30.207 그 다음에 마이너스 649.890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가 무슨 값? 개수값. 그리고 얘가 독립변수잖아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응답한 거고, 만약 이 응답이 없다. 이게 지금 없어요. 이제 앞으로 설문한 사람들은 이 응답을 안 해도 뭐가 된다? 예측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거 곱하기 이거 한 거잖아요. 개수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러면 얘는
요걸 다 더한 다음에 플러스 얘 해야지 이렇게. 그럼 얼마예요? 105.328. 그죠? 자, 0보다 크면 1이고요. 0보다 작으면 0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500개를 해야 되니까 뭐는 고정돼 있어야 돼요? 요 위에 것들은 고정돼 있어야죠. 해볼게요. 여기서 파란색이 되는 얘가 줄이 고정돼 있어야 되죠. 얘는 고정돼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얘는 고정. 그 다음에 얘도 뭐가 고정돼 있어야 되냐면 요 빨간색 얘가 고정돼 있어야죠. 이렇게. 그럼 얘가 탁 누르면 500개가 쫙 계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0보다 큰 놈들. 자, 얘들은 다 뭐다? 1인 거고요. 0보다 작으면 0인 거죠. 추정을 만약 얘가 없다고 보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만약 얘가 0보다 크면 1, 그렇지 않으면 0. 그럼 딱 치면 쫙 계산이 되는데 좌우가 어때요? 딱 맞죠? 이해 되시나요? 왜? 이거는 내가 임의로 평균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맞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이 응답을 해도 거의 한 90 몇 프로 이상은 맞춘다는 거지. 결과값을. 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아까 머신러닝 비슷하게 이 개수값을 가지고 막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값을 그 회귀 분석처럼 딱 준다고요. 아, 이런 변수가 딱 들어가면 아, 이럴 거야. 0, 1으로 딱 알려준단 말이지. 거의 정확하게. 그럼 안전 쪽에 잘 응용을 하면 어떤 현장이든 어떤 구조든 뭔데 야, 너 지금 관리 뭐야? 근데 너 지금 어때? 오케이, ING야? 또 뭐야?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 얘를 러닝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통계를 돌리면 이제 앞으로 그 평가지만 딱 갖고 있으면 너 업체 이거 몇 점이야? 땅땅땅땅땅 딱 치면 야, 니네 안 돼. 땅땅땅땅땅 딱 치면 야, 너 돼. 땅땅땅땅 딱 치면 니네 안 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결과는 0, 1인데 변수들은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단 말이지. 그걸 가지고 착 돌리면 어때요? 라고 탁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논문들이 제가 아까 그냥 간단히 혹시 뭘 할까라고 해서 여기 이건가? RISS에 가서 이제 혹시 이런 관련 논문을 쓰시려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딱 쳐보세요. 그러면 학위 논문만 5,300가지가 있어요. 이 제목으로만 된 놈들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고먹었는지 아시겠죠? 저 방법 하나로. 왜? 쓰이는 분야는 다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걸 한번 열어봤어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한 임도 붕괴 위험도 평가래요. 원문 한번 볼게요. 강원도니까 산이 많은 데인가 같아요. 그래서 이거 뭐 설문을 한 것도 아니고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보니까 이 사람 변수를 이렇게 봤어요. 종속 변수는 붕괴가 발생할 거냐 말 거냐예요. 독립 변수로는 야, 니네 무슨 살림은 뭐야? 뭐 잘 모르겠지만 어떤 거는 몇 등급이야? 이건 어떻게 돼? 수감 밀도는 어때? 토심은 어때? 이걸 쫙 넣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쫙 돌렸더니 그러면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저 변수값만 딱 집어넣으면 얘는 곧 붕괴될 것 같네? 쭉 집어넣으면 얘는 붕괴 안 될 것 같네를 전체 지역을 만약 다 해보면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지금 붕괴 위험이 있는 곳은 어디고 붕괴가 괜찮은 데는 어디입니다가 탁 나오면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저 정도라면 데이터가 많아야 되지 않나요? 안 많아도 된 것 같아, 이거. 안 많아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변한 예시인데 많이 안 한 것 같. 케이스가 뭔가 그렇죠, 있어야죠.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수가 많아야 87개소. 87개소를 가지고 돌린 것 같아요. 통계기 때문에 총 433개 중에 분계 분배가 80개고 미분계 분배가 350개. 400 몇 개 분석한 거 아니죠.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임도 분석을 위해서 이미 분계지 87개소에 대한 임도 구간을 정하고 임도의 구역을 100m 단위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네. 이렇게 433개소를 가지고 80개소가 분계됐고요. 미분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몇 개가 있냐면 개소는 87개소인데 그걸 100m 단위로 다 나눴기 때문에 433개소가 된 거고 그걸 가지고 분계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넣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이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분야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한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분석 하나만 썼고요. 여기 보면 여기 있네. (240개소를) 가지고 실시를 했대요. 독립변수로는 사면방위, 산지, 경사, 임상, 연급, 여기 아까 다 9개 인자. 결과한 건 표 27에 있고요. 유의확률 썼고, 모의 실험 했고, 이렇게 되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아까 로지스틱 회의 분석 결과 그대로 넣었죠? 얘가. 그리고 넣고, 이런 식이 나온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해서 뭔가 검증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조사된 걸 갖고 한번 검증을 하는 거야.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정확도가 이 정도 된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만약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어떤 현장이 있으면 띠디디디디 입력값을 딱 집어넣으면 얘는 분계될 것 같아. 띠디디디 집어넣으면 얘 분계 안 될 것 같아. 이것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게 안 읽어봐도 연구의 목적이겠죠. 위험도 평가를 하는 거니까. 연구의 목적들을 보면 서론, 연구사 그게 바로 나오진 않나 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도분계 예방지를 방지를 위하여 2010년 후에 대해서 GIS를 이용해서 대비를 구축해서 확률적 예측을 개발해서 앞으로 붕괴 위험도 예측을 실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연구의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한 사람 없었을 거니. 그죠? 이 사람도 로지스트 회의를 처음 접했을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응용한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걸 응용한 거지. 우리도 안전성 평가를 하듯이 뭔가를 분류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활용할 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지스틱 회기 분석하고 그러면 안전을 한번 더 볼까요? 안전?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안에 학교 안전에도 로지스틱 회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한 280개 정도 있으니까 혹시 건설 안전이든 뭐 여하튼 보시고 싶으면 제목으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안에 키워드로 들어가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박사 논문은 센데? 교차 분석, 이제 익숙하죠, 이제 데이터들이. 명칭들이 빈도 분석, 교차 분석, 카이스퀘어 분석하고 상관 분석했고, 이게 조직 간에 이거는 로지스틱 회의를 실시했다.
전에 다 이거 했던 것들이죠, 그죠? 기억 안 나면 안 돼요? 기억이 안 나요? 카이즈 검정 차이가 있다 없다? 공단과 연령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얘들은 없다. 신뢰성 분석 했을 거고요. 크롬바 알파 나왔을 거고요. 이렇게 전체 문항별로 한 크롬바 알파가 0.907이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제 예를 들면 보면 의식,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리더십. 제가 보니까 논문을 안 읽어봐도 결과만 보면 작업 환경은 그냥 빈도 분석한 것 같고요. 로지스트 회의를 한번 보려고 했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분석? 카이스케어 교차 분석이에요. 근로자와 현장 관리자가 발생 빈도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것 같아. 리더십에 로지스틱이 있다랬는데 여기에 썼나? 사고 경험이 있다 없다 안전의식 여기에 있네요. 있고 종속 변수가 뭐예요? 지적 사항과 개선 요소, 사업자의 위험 요소 개선, 뭔가의 사고 예방. 뭔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실태와 안전의식과 안전문화의 실태와 조직의 안전행동, 안전리더십 세 개인데? 독립변수로 해서 이렇게 세 개. 요거와 요거를 가지고 근데 정속변수가 뭔지를 없네. 그죠? 그러니까 로지스틱 회계는 항상 정속 변수가 제로 원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로가 뭐고 원이 뭔지는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로지스틱 회계가 쓴 것 같아요. 되게 많다. 로지스틱 회계도 옛날에 많이 없었는데 최근에 많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쓰는 기법인 걸로 보여져요.